한계령을 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바이크를 타고 산을 넘는 일은 늘 설레는 일입니다. 모서리를 돌 때마다 다음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산짐승이 튀어나올까 바짝 긴장이 되기도 하고 기암괴석의 웅장함에 탄식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구나 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운무가 뿌옇게 되는 때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오르막 경사는 가팔라지고 도로의 굽어짐도 급격해집니다. 정상이 나타날 듯 하지만 보이지 않고 안개는 더욱 짙어집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자면 50을 넘겼을 때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 까마득히 올라온 지금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시정은 안개로 점점 악화되고 달려온 만큼 체력도 꽤 소진이 된 상태인데도 아직 반도 못 온 듯한 느낌. 당신은 아직도 젊다고 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이제 좀 쉴 나이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말에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때에 마음을 단칼에 베이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 나이 먹었어 고루해 라는 말이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에서 아내인 고 대표는 남편 박경세 감독에게 보조 작가를 붙여서 8부작 연재물을 완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박 감독은 자신을 능멸한다고 펄펄 뜁니다. 그러자 고 대표는 당신 늙었어 고루해 라는 말로 일갈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박 감독은 눈으로 총을 쏩니다. 고루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낡은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뭐 이런 말이랍니다. 늙었어와 고루해 사이에는 등호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과관계인 것일까요? 나이듦 이꼴 고루함, 늙어서 고루하다. 강력하게 그 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나이 자체보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인지적 변화가 더 큰 이유가 아닐까요? 아무튼 고루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험에 대한 신뢰가 강해집니다. 경험이 쌓이면 다른 정보나 새로운 정보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믿게 됩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낚시꾼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보는데요. 어떤 날 대박 조항을 맞았다고 합시다. 4자 붕어를 10마리 이상 낚은 겁니다. 그러면 그날의 온도, 습도, 달의 모양, 바람이 부는 정도, 지형과 낚시 자리, 미끼의 종류와 바늘의 크기, 낚싯대의 칸수, 사용했던 낚싯줄의 종류 등 수백 가지의 조합을 떠올리고 머릿속에 깊이 새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조건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박이 난다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둘째, 변화의 비용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적응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셋째, 확증 편향의 강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든 정보를 바라보고 냉철한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생각을 굳힌 뒤에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정보는 무시하게 되면서 강한 편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아일리시라는 아이돌 그룹의 It's Me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서 Who's your bias? I'm your bias. It's me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랑에 빠져서 너에게 편향되었고 너의 편향도 바로 나라는 의미일 겁니다. 눈에 뭐가 씌웠다는 것은 이미 건전한 판단이 물 건너갔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찾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결국 다양한 관점을 접하지 못하면서 생각이 고착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업계 사람들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접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또 너무 이질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견디기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인지적 유연성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직도 잦았고 해외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적응은 잘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루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눈의 힘이 약해져 이것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은 늘 친구처럼 두어야 합니다. 책이 무겁고 글자가 작다면 이북 리더기가 아주 좋습니다. 글자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 가벼우면서 눈의 피로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둘째, 젊은 세대와 자주 교류한다. 젊은 부기장들과 일을 함께 하긴 하는데 교류까지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지금의 직장 문화는 과거처럼 가족같이 속속들이 개인사를 다 알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요. 더구나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제한된 미디어 매체로 인해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는 데에 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만 하더라도 서로의 관심 콘텐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셋째,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즐긴다. 이건 늘 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시간과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은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내던지는 일을 자주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가졌던 관념을 깨는 일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넷째,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사회적 성취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제일 어려운 실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공사고 중에서도 에고가 강하고 다른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기장들에 의해서 대형 사고로 발전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틀린 걸 발견했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네. 내가 착각했네.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섯째, 결과보다 호기심을 유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에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뭐든지 다 해본 것 같고 안 가본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지루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호기심이 생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되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중에 침팬지들을 상대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방에 바나나를 매달아 놓고 침팬지 5마리를 들여보냅니다. 바나나를 따 먹으려 하면 천정에서 찬물이 쏟아져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 원숭이들은 바나나 따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5마리 중 1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찬물이 쏟아지는 장치를 제거합니다. 이제 누구나 그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로 대체된 원숭이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나나를 따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4마리 원숭이는 그 원숭이를 온몸으로 막습니다. 찬물이 쏟아질까봐 그런 거죠. 완강한 만류에 새 원숭이는 바나나를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기존 4마리 원숭이 중에 1마리를 다시 새로 교체합니다. 이때 새로운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말리는 원숭이는 바로 제일 처음 교체된 원숭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숭이들의 관심은 바나나가 아니라 새로 교체된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면 바나나를 따려는 시도를 못하게 두들겨 팰까 하는 것입니다. 고루해진 원숭이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캡틴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